첫날만이라도 또 상승부를 좀 봤으면 이렇게 바랬었는데 해가 바뀌어도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기운 차릴 기색이 없습니다. 코스닥이 좀 전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락 전환이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까지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앞으로 조금 좋을 만한 부분들 키워드 원투펀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씨입니다. 네, PB님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이 오늘 개장식 관계로 1시간 늦게 시작이 돼서 1시간 14분 정도 개장한 이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들, 오전장의 키워드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계속되는 중국발 코로나19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양상이 확실히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강세를 띠는 종목들을 중국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을 봤다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지금 새로운 데서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이제 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오늘부터 모두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PCR 검사를 할 것이고 입국 전 검사는 5일부터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입국자들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한다는 것은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PCR 검사에 들어가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이제 인상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또 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그리고 지난 연말이죠. 연말 동안 나왔던 내용 중에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사재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팍스로비드라는 것이 코로나19 치료제인데요. 이거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처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처방을 받기가 조금 힘든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고위층 관료들만 이 팍스로비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재밌는 것이 예전에는 중국에서 뇌물을 준다라고 하면 마오타이주를 줬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팍스로비드를 준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또 팍스로비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높고 수요가 높은 것에 비해서 확실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라는 부분들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제일약품이라든지 제일파마 바이오, 제일파마 홀딩스 정도가 될 건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화이자 관련주로서 많이 분류가 되는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 그 전주까지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 업종군 자체는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이 코로나19 이슈 자체는 그만큼 전파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그다음 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충분히 지켜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팍스로비드, 화이자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시세가 굉장히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전에 있었던 6월달이나 작년 초죠. 2020년 작년 1월달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진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나오긴 했고 지난 9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도 올라온 상황이고 9월 부근에 있는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 감기와 관련된 치료제들이 이제 공급 부족이 나온다는 내용에 의해서 이 경남제약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앞선 매물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앞선 매물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나온다고 해도 언제든지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제일파머홀딩스, 진시스템, 경남제약 세 종목 다 앞선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세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수급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눈여겨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에는 일단 한정된 수급이 이쪽을 좀 집중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중국 코로나 관련된 키워드 양상은 달라졌지만 이쪽을 오전장 키워드 펀치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봐야 될 펀치 한 방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를 조금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CES 2023.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오는 5일부터 좀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여기에서는 어떤 점들을 봐야 될지 관전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우선 CES에서 지금 거듭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결국은 이제 삼성 CES 먼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겠죠.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이제 CES가 개막이 되고요. 국내에 있는 주요 그룹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뭐 가전 분야에서는 막 삼성이라든지 LG가 이제 스마트 가전을 내놓는다든지 뭐 SK도 이제 뭐 전시관을 운영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1년 전과 비교를 해볼게요.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CES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팬데믹 이전에 통상 한 4,500개 정도 업체가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올해 CES에서는 그 수준에서 한 70%에서 80%까지도 회복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참가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은 그에 따른 관심도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또 선보일 것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여기서 무엇을 선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추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금 최고 많이 부각받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메타버스를 이제 즐기기 위해서 필수품이라고 하면 XR 혹은 AR 디바이스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왜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에 더 주목하냐면 CES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는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제가 생각해 본다면 2022년에는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가 가장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었거든요. 이 로봇과 모빌리티에 관한 주제 또한 올해 이제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5가지가 뭐 핵심 주제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더 좁혀본다라고 하면 뭐 메타버스, 로봇, 모빌리티 이 세 가지 정도로 좀 추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관련주로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LG 이노텍이 될 겁니다.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스를 만들게 되고 부스에서 뭐 모빌리티 전장과 관련된 이제 많은 내용들을 공개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XR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3D 센싱과 관련해서 글로벌 점유율 90% 정도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XR을 이제 즐기기 위해서는 3D 센싱 모듈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LG 이노텍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 결국에 XR 기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LG 이노텍이 탑픽이라고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차트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차트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지금 차트상으로는 121선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9월 말에 있었던 전 저점 깨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뭐 내려가게 된 배경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겠죠. 애플에서 이제 MR 기기죠. MR 기기를 출시하는데 이 출시가 조금 지연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LG 이노텍의 주요 공급처가 그쪽이라는 부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 XR 디바이스와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을 것인데요. 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차트를 보시면 나무가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는 3D 센싱 모듈을 담당하고 있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D XR 기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마이크로 OLED에 대한 증착 장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저희가 XR 기기, 메타버스에 대해서 CES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지금 당장 무엇이 된다라기보다는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이제 구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3일의 기간 동안 또 좋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번 조정이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위한 뭐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심 가지신다면 뭐 LG노텍, 나부가, 소닉시스템 관심을 가지신다면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게요. 올해 초 되면은 당연히 CES를 시장이 주목할 것이고 이것의 관전 포인트, 메타버스라고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연초 새해 첫날부터 선익 시스템이 지금 거의 10%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뭐 코세스라든지 특히나 XR 기기 관련된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의 낙폭이 깊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뭐 제일 큰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게 눈앞에 떨어질 정도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년에 뭐 전장,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좀 관점이 있다고 하면 그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라는 우려감, 이제 그 걱정이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올해 지금 전 세계 이제 XR 기기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메타의 오큘러스 같은 경우가 올해 출시 예정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본다면 생각보다는 아직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XR 디바이스 규모 자체가 2021년 기준으로 7조 원 규모에서 2025년 기준으로 83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를 가지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최근의 조정을 오히려 조금 더 받아들이실 수 있는 논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